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세법 동영모의고사 1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1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뭐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 진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뭐 진짜 최상위급은 뭐 하나 정도 빼고는 거의 중 이렇게 됐죠.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펼쳐놓으시고요. 자, 1번 지방세 부가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별표 하나 정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지만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론 요 유형은 시험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자, 그러면 지방세 부가징수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1번 밑줄 신고 및 납부, 2번 보통징수, 3번 특별징수. 세 가지 방법이죠, 여러분. 자, 정리는 요약집 갖고 계시려고 하셔야 돼요. 요약집으로. 요약집은 요건 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가죠. 1번 신고 및 납부는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당해 납세문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요 세무 공무원 누구를 말하죠, 여러분? 과세권자를 말하는 거죠. 과세권자가 납세 고지서를 당해 납세문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건 요건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자, 2번 보통징수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번과 2번이 바뀌었다는 거 뭐 금방 아실 겁니다. 자, 3번 특별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밑줄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징수, 신고, 납부, 특별징수 다 액션을 취하는 주체가 다르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그죠? 그 다음에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세무공무원이. 예. 그런데 지금 위아래 1번과 2번은 바뀌었죠. 그래서 3번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번이 옳은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취득세는 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뭐가 틀렸죠, 여러분?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죠. 5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가징수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고지세액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위아래가 바뀌었죠. 그래서 4번의 가산금과 5번의 가산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답인 3번인데, 자, 여러분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근데 이때는 항상 뭐가 나오죠? 신고 기한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항상 신고 및 납부는 뭐가 나온다? 신고 기한이 나오고 그 신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뭐가 부과되는 거죠? 가산세가 부과되죠. 반면에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문자한테 뭐가 날아간다? 납세고지서. 그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뭐가 부과되는 거죠? 가산금이 부과되죠. 예, 1번 이 정도에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4번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야.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 국세 쪽에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통징수 방법에서 징수는 재산세 외에 뭐가 있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뭐고? 정부 부가가세. 예외 납세문자 선택은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예, 그렇게 같이 관련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은 지방세의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별표 2개. 일단 조세총론에서 세법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가산세와 가산금이죠. 여기서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 1번 가산세는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밑줄. 그래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가산세 뒤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요 문구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자, 그때 산출세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이 이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자, 문제 2번은 여러분 요약집 1쪽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요약집으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꾸 여기다 저기다 막 쓰기만 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봐야 할 게 넓어져요. 많아지면 뒷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하나다, 별개다, 별개다. 자, 2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밑줄 100분의 3, 몇 프로를 말하자 여러분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뭐를 말하죠? 일반 가산금 3%죠. 자, 3번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로 한도로 하여 체납된 지방세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뭐를?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을 징수한다. 자, 3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가산금이죠. 중가산금은 조건부죠. 그래서 조건, 즉 체납액이 얼마 이상일 때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요거 차이점만 있죠. 국세와 지방세 내용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는 총액으로 중가산금을 판단한다 그러는데 이때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여부는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별 세목별로 따지죠. 고지서별 세목별로 따진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고지서별로 따지고 그 고지서에 여러 개가 적혀있으면 합한 금액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세목별로.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죠 여러분? 여기 과세권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번 일반 가산금 몇 프로죠 여러분? 일반 가산금 몇 프로 여러분? 3%. 그 다음에 중가산금은 월당 몇 프로죠 여러분? 1.2% 곱하기 자 몇 개월로 한도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60개월로 한도를 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최대 몇 프로까지 가죠? 72%까지 가죠. 그래서 결론 가산금은 최대 체납액의 몇 프로까지 부과할 수 있죠 여러분? 75%까지만 부과할 수 있죠. 75%, 3%에다가 72% 더하니까 75%. 그럼 거꾸로 출전이 중가산금은 60개로 한도를 한다. 이 말을 체납액의 몇 프로까지로 한도를 한다? 72%까지 한도를 한다. 할 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여기다 일반 가산 3% 더하면 몇 프로가 된다? 총 가산금은 75%가 맥시멈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60개로 한도를 한다고 해서 중가산금을 몇 개로 한도를 한다? 60개로 한도를 한다고 해서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출전이 그걸 돌려서 체납액이 몇 프로 중가산금은 체내 72% 여기다 일반 가산금 몇 프로 더하면 3% 더하면 가산금 총액은 체납액이 몇 프로까지다 여러분? 75%까지다. 이렇게 한번 좀 적어 놓으시고요.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 그래서 1번, 2번 정리했고요. 자, 3번 갑시다. 자, 별표 3개, 요거는 조세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역시 저는 제 입장에서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바로 여러분 요약집 이쪽에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납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당의 세목에 뭐를 보고 판단하라? 성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의 세목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라. 자, 그러면 3번 국세만 물어봤죠? 국세의 납세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됐죠. 자, 기업 종합부동산세. 얘는 무슨 세죠? 보유세죠. 보유세는 언제 납세의 성립하는 거죠? 과세 기준일이죠. 언제야 지금 과세 기준일? 6월 1일. 다 아시는 거죠. 근데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납기 개시일로 됐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그럼 기억 나와 있는 거 지워버려야 되겠죠? 예, 지워버리니까 몇 번이죠? 3번과 5번 지우셔야 됩니다. 박스 열고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니은 양도소득세는 과세 물권을 양도하는 때다. 아니죠. 소득세는 무슨 세죠? 기간세죠. 기간세는 언제 원칙?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여기서 과세 기간이 끝날 때는 언제를 말한다 여러분? 12월 30일이 지날 때죠. 근데 여러분 요 소득세는 원칙은 기간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날 때인데 자 예외로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예외 꼭 기억해 두셔야죠. 뭐죠 여러분?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쓰는 거 아니야? 쓰는 거 아니야? 요약집에 있어. 쓰지 말라고 요약집 펼쳐놓으라는가? 네. 그래서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자 요거는 그냥 양도소득세 그럼 뭘로 대답해야 되는데 원칙으로 대답하시는데 앞에 뭐가 붙으면 이건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예외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예정 신고하는 양도세는 언제 여러분?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아직 답으로 안 나왔어요. 제일 중요하면서도. 그래서 예정 신고하는 양도세는 원칙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예외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예정 신고는 양도소득세 나면 여러분 기다렸다는 것이 언제 여러분?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여러분 뭐 일상생활 가지고 원천 징수 한두 번 당해본 거 아니잖아. 돈을 줄 때 그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다 세금 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줄 때.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법률 표현한 게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뭐 할 때 지급하는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돈 줄 때 세금을 떼고 주더라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가 여러분? 원천 징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 그래서 출제원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꼭 확인하시고 답하셔야 됩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원천 징수하면 지방세는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 나와야 돼? 특별 징수하는. 자 소득세가 있는 것은 뭐가 조치한다고요 여러분? 지방소득세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래서 여러분? 독립세라고 그랬죠? 응? 예.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얘들은 패키지야. 꼭 같이 다녀. 원천 징수 그러면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고 특별 징수라 그러고 소득세 그럼 뭐가 조치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예요? 10%죠. 예. 요거 세팅 시켜 놓으시고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서 틀렸죠 결론? 그러면 지금 니은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아이고 1번과 2번과 4번이 없네요. 자, 디귿 인지세 갑시다. 인지세는 과세 기준이에요. 과세기는 기억에 붙어야 되는 거죠.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뭐 할 때 여러분 작성하는 때죠. 그 디귿 맞아서 틀렸죠. 4번도 지워버려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리을 농어촌 특별세 무슨 세죠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는 뭘 쫓아가는 거죠? 본세를 쫓아가 되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시작하는데 시행쇼를 해놨죠. 예. 그래서 역시 리을도 틀렸네요. 그럼 2번 탈락됐네요. 그러면 자동으로 답은 몇 번 되는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가산세,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죠. 그래서 우리 항상 납세물 성립 시기는 당해세목이 뭐로 보고 판단하라고요? 성격. 그래서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죠? 행위세죠. 따라서 어느 시점이죠? 행위 시점. 그래서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뭐죠? 재지종, 보유세, 언제죠? 과세 기준이죠. 그 다음에 소득세, 언제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예외로 나오면 예외로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부가세는 항상 뭘 쫓아간다? 본세. 그 다음에 수시부가 사유하는 것은,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죠. 응? 요약집 보고 계셔야 돼요, 요약집. 네, 그래서 요약집 2페이지 나와 있는 그 박스 있는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네. 자, 하나 더 풀어보죠. 조세 총리에서 4번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조세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별표 하나. 요거는 바로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이죠. 요약집 2페이지 나와 있네요. 역시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1번 부가가치세와 농어촌 특별세.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농부. 농부는 뭐죠, 여러분?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4번에 가 있네. 취득, 보유, 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요 4번 나왔는 게 1번에 붙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 4번에 취득, 보유, 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요거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자, 2번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는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나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죠. 지방교육세는 언제 발생하죠?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그 밑에와 연결되는 거죠. 3번과 연결돼야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위아래를 바꿨다는 걸 눈치채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자, 3번 지방소득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나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2번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뭐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나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1번은 몇 번과 연결되는 거? 4번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은 몇 번과 연결되고 3번. 그 다음에 3번은 몇 번과 연결되는 거야? 2번. 위아래를 바꿨다는 얘기야. 예, 내용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자, 4번 인지세는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인지세는 언제 발생하죠, 여러분? 취득과 처분 단계에서 발생. 이게 몇 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1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1번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아래를 바꿨다고. 이렇게 순서대로 열거된 걸 위아래로 바꿨죠. 자, 그 다음에 5번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 나왔네, 여러분. 뭐 나왔어? 재지종 보유세죠? 따라서 언제, 여러분?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쉬운 거일 때는, 답이 쉬울 때는 보통 여러분 뒤쪽으로 배정합니다. 출제위원이. 응? 답이 쉬운 거는 뒤로 배정한다고. 그래서 1, 2, 3, 4에서 함정 문제 만들었고 답은 오히려 5번 같은 경우 쉽게 주어지는 거죠. 물론 이때 쉽다 어렵다는 것은 이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고, 예. 공부를 안 하시면 부족한 분은 계속 어려운 거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조세 총론 2문제 2배수인 4배를 냈습니다. 4문제 냈습니다. 자, 5번부터 가겠습니다. 5번부터 이제 우리 취득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취득세 기본적으로 3문제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해서 여러분 2배수로 해갖고 총 6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 납세 문제는 여러분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예상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요약점은 몇 페이지 여러분? 3쪽 정도부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3쪽 펼쳐놓고요. 납세무 갑시다. 틀린 것은 1번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때도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아요? 네. 당연히 공보상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과세 원칙이에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자, 2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맞나요? 틀렸죠? 2번이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답을 쉽게 주고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되는데 쉬운 같은 소리하고 때 시켜주면 계속 4개가 빗줄 그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건 공부가 안 된 거야 아직. 틀린 거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점주가 나오면 항상 뭐 확인해야 돼? 법인 설립 시인지 법인 설립 후인지 요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한 글자야. 그 한 글자 확인 못해갖고 틀리면 안 돼 정말. 자, 3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를 해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자, 밑줄 갑시다.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누구랬지 여러분?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도 다시 밑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누가 되는 거죠? 건축물 소유자. 즉 임대인이 되겠죠. 어떻게 한다?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바로 여기 3번이 주체구조부 취득. 항상 요거는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나와야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다더라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4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누가 밑줄? 상속인 각자죠. 요걸 출신이 굳이 장난치겠다면 요거를 주된 상속자로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죠. 주된 상속자 어디서 보긴 봤었는데? 어디서 봤었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봤었죠, 재산세. 그래서 과세균현재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었을 때 그때 그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때 누가 납세가 됐죠? 주된 상속자죠. 그래서 주된 상속자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재산세에서 나와야 되는가? 취득세는 누가 되는가? 그냥 상속인 각자야, 여러분. 예,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듣긴 들었는데 제 위치에 못 잡고 있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뭘 취득하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말한다. 여기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공동상속. 공동으로 상속을 받던 그때는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자, 5번이 제일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죠. 5번. 그래서 5번 잠깐 여러분 3쪽에 보시면은 3쪽에 보시면 요약집 3쪽 요약집 3쪽 조합주택용 부동산 나와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세 번째 납세보자. 예, 거기 주택법상 주택조합, 그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 두 가지만 나와 있죠. 거기다 하나 더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뭐 밑줄 소규모 재건축조합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약집에는 몇 개 나와 있지만 2개 나와 있지만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 주택 재건축조합.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 그래서 요거 세팅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요약집에 요거 적어놓았죠. 자,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자, 여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자, 이제 여기가 포인트죠, 여러분. 뭐로 나오면, 여러분? 뭐로 나오면? 조합원용으로 나오면, 이거는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봐라. 그 얘기죠. 비록 좀 명의자는 누구지만 취득 명의자는 조합이지만 취득자 명의자는 조합이지만 요거는 조합원용으로 제시가 나오면 그냥 끌고 가라고. 누굴 끌고 가? 여러분 조합원으로 끌고 가라고. 요건 주어진다고. 그러면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 부동산 요게 뭐죠, 여러분? 비조합원용.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죠. 그럼 요거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래서 제가 이름부터 강조 싶은 건 뭐로 나왔는지 꼭 확인하라. 조합원용으로 물어보는지 비조합원용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조합원용으로 그냥 그대로 끌고 가라고. 누가? 조합원이. 그럼 비조합원용일 때 그냥 누가? 조합. 이때 이 비조합원용은 뭘 말한다 했죠, 여러분? 일반 분양이라든지 뭐 상가 등을 말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 재건축 주택을 건설하면은 당초 조합원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수가 100세다. 그럼 뭐 300세대, 400세대 건설해갖고 요 100세대는 누구한테 줘야 되고 조합원에게 되고 나머지 200, 300세대를 일반 분양해서 그걸 가지고 건설 자금에 충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2가지. 그래서 요거 세팅 시켜 놓으시고요. 그래서 5번은 답이 몇 번, 여러분? 2번. 그래서 일부러 2번은 그냥 제가 한번 답을 주고 나머지 3, 4, 5번은 뭐 읽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자, 그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납세문제 꼭 정리해 두시고요. 예. 자, 6번. 다음은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볼까요? 취득이란
원시 취득으로서 가로 열고 수용 재개로 취득한 경우도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이거는 원시 취득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승계 취득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건 볼 필요는 없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뭐죠? 원시 취득, 또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 결론 동그라미 뭐죠? 모든 취득이죠.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뭘 취득하는가 여러분? 과세 물건에 뭐를 취득하는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건은 뭐만 되는가? 권리 중에서 소유권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여러 민법에서 배우셨던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취득이라는 것은 뭘 취득하는 거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근데 요 1번이 원칙이라면 2번은 예외 규정이죠. 이건 취득의 개념 여러분 요약집 4쪽에 보시면 되겠죠. 4쪽. 요약집 4쪽. 그래서 1번이 원칙이 2번이 뭐죠 여러분? 예외죠. 그래서 차량 밑줄 하나, 기계장비 밑줄 하나, 항공기 밑줄 하나, 주문에 의하여 건드는 선박 밑줄 몇 개 쳐야 돼 여러분? 4개. 그럼 얘들 4개 공통점 뭐랬죠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입니다. 그랬죠? 응? 준부동산마냐? 밑에다 적어. 부동산은 여기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원시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에 하나죠 여러분? 승계 취득이 하나다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2번 틀렸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3번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죠.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자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별표 3개. 제일 중요하죠.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누가 나왔죠? 4번과 5번 공통점은 배우자와 직계준. 왼수 나왔죠. 왼수가 나면 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죠. 그래서 4번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간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고요? 아니죠. 뭐를 취득한 걸 보죠?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취득세는 뭘 내야 되는가? 증여세 내야 되죠. 거기다가 취득세를 내는데 이때 취득세는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3.5%로 내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근데 5번 갑시다.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간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밑줄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나왔네요. 그러면 이때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누구 지가니까? 배우자와 직계준비속 간죠. 따라서 그때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증여의제 규정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4쪽 좀 잠깐 봅시다. 4쪽. 요약집 4쪽을 좀 보죠. 자 거기 보시면 요약집 4쪽에 증여간주와 유상취득 있죠 여러분? 응? 요거 2개 묶어놓고 별표 3개짜리 했죠? 꼭 확인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죠. 4쪽 증여간주 봐요.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밑줄 시뻘게 쳐져 있죠 이미? 예,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하면 결론 시뻘게 동그랗게 칠했죠. 뭐로?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증여.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게 바로 그 밑에는 뭐죠 여러분? 1, 2, 3, 4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죠. 요거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다시 뭐로 봐라 동그라미? 유상.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증여냐 유상이냐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출제는 그거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할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를 인정해 주겠다? 유상이죠. 그럼 1번 밑줄 공매, 2번 뭐죠? 파산 선고, 3번 뭐랬죠 여러분? 교환이 있죠. 교환. 교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출전에 가장 장난치기 쉬운 건 교환입니다. 교환 대신 출전이 살짝 말을 바꿉니다. 저 매매나 대물 변제 이런 말이 나오면 맞은가 틀린가? 틀린 거죠. 매매나 대물 변제가 나오면 뭐로 봐야 돼? 증여로 봐야 됩니다. 오로지 뭐만? 교환만 유상으로 인정합니다. 교환 시뻘겋게 확인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써져 있죠. 뭐라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 한 거 여러분? 증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한번 보시죠. 기억.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 소득이 증명된대. 아, 증명된다는데 굳이 안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 니은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뭐 했대 여러분? 취득했대.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 처분해서 그 처분한 매각됨을 가지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했다 그 얘기죠. 응? 예. 디귿 이미 뭘 냈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됐어. 그 재산으로 취득했다는데. 5번 리을이죠.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재산은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입증했다 그랬죠. 자, 유상 취득합시다.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자 밑줄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고 매매 등 유상 취득일 때고 밑에 거는 뭐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이때 부담부 증여는 원칙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은 뭐로 본다 여러분? 유상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는가? 무상이죠. 다만 누가 남은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 존재. 여기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이것 때문에 물어본가? 그래서 부담부 증여인데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이때는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취득에 뭘 적용하라? 증여의제. 즉 뭐를 취득한 거라 봐라? 증여로 취득한 거라 봐라.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나면 딱 하나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배우자 직계 준비속이 이야 아니야 확인하셔서 뭐가 나면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해요, 여러분? 왼수냐 아니냐 확인하셔서 배우자와 직계 준비속이 아니다.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뭘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고? 원칙. 배우자 직계 준비속이면 뭘로 대답하는가 여러분? 예외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두 개로 나눠서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아파트 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예. 그러면 그때 5억짜리 받는데 제가 갚지 못한 대출금 얼마 있으세요? 까먹지도 않아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런 거 안 까먹을까? 그러면 제 빚 여러분이 얼마 또 안 하세요? 2억을 또 안 하면서 5억짜리 받으셨죠? 그럼 제 빚 2억을 또 하는 이유는 뭐야? 3억이 남으니까. 그것만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법은 그냥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마인드만 동원하셨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정에서 살아온 경제적 마인드 갖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부담부 증여 때 요 채무 인수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뭐야? 빚인 거죠. 어?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상이야 유상이야? 요거는 뭐야? 유상.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이니까. 그러면 이걸 왜 또 안 왔어? 나머지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제가 살해했다는 건 얼마 남았어? 그거 떠올리라고. 그럼 요 놈은 뭐야? 무상이죠? 응,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게 누구 지간이면? 왼수 지간이면 이때는 이러한 유상, 무상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전체를 뭘로 보라? 증여로 봐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던가? 양도소득세와 똑같죠. 양도세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누구 입장이고 양도자 입장이고 취득세는 누구 기준이고 취득자 기준이죠. 취득자. 그럼 요거 유상은 항상 누구한테 가셔야 되는가? 양도자야 양수자? 양도자죠. 그럼 여기 지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매매 계약이 아니라 증여 계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 양도자는 누가 되는가? 증여자가 되겠죠. 그럼 얘한테 뭘 때리라? 양도소득세 때리라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누구한테? 양수자.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계약이니까 수중자한테 요 놈은 요 부분은 뭘로 때리라고요? 증여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증여세.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도 요 부분은 무슨 취득으로 보는가? 유상취득. 그러니까 몇 프로? 4%. 나머지 부분은 3.5% 때려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증여간주와 유상취득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예. 마무리합시다. 넘어가죠. 자, 7번이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보는 경우에다 틀린 것은 요거는 뭐 출제될 가능성보다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요약점 몇 페이지? 5쪽 있죠. 5쪽. 자, 취득 시기 우리 잠깐 확인합시다. 자, 취득 시기에서 어쨌거나 시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바로 매매 등 유상취득이죠.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반드시 적용하는 시간적 기준과 반드시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매매 등이나 유상취득일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하셔갖고 여러분
취득의 유형을 확인하셔서 쓰는 거 아니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취득 형태가 뭐죠, 여러분? 국지, 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국지, 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그래서 국지가 뭐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취득하는. 그래서 여기는 과세권자가 뭐 있다? 매도자. 외수는 뭐야, 여러분? 외구로부터 수입에 한 취득이야. 공은 공매, 경매. 판장은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가격 확인되니까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 그러면 요게 아니면 이외의 모든 유상일 때는 여기는 뭐가 포함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 없으니까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이죠, 계약상. 그러니까 결론 냅시다. 우리 매매 등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잔금 지급이라 잔금.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 돈 줘야 소유권 넘겨받잖아. 다만 지금 문제는 뭐야, 여러분?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요것만 구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뭐 사실상은 뭐일 때만 가는 거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일 때만 사실상.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계약상.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물어본 거죠. 그러면 확인합시다. 7번.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누구 여러분? 과세권자죠. 왜 나왔어요? 그래서 과세권자는 매도자야, 매수자야?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도자죠. 이들로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외국으로부터 뭐 했죠, 여러분? 수입이 있죠. 그래서 수입 면장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3번 뭐가 있죠? 공매의 방문 났죠. 이거는 경락조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4번이 뭐죠, 여러분? 화해조서. 요거 국지외수 공판장에 뭐를 말하는 거죠? 판이죠. 그럼 여기서 판은 뭐를 말한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인된 판결문이지만 그 판결문에서 자, 4가지. 우리 외우겠죠, 여러분? 화해, 포기, 인나, 의제 자백은 어떻게 한다? 자백간주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화해조서는 제외 대상인 판결문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야, 여러분? 4번이죠. 그러면 4번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계약상으로 가라고. 사실상이 아니면 계약상이지 뭐. 여러분 집 아니면 어디에 돼, 여러분은? 학원. 학원 아니면 도서관. 감사합니다. 그치. 그래서 학원, 집, 도서관. 요 3군데만 있어야 되지? 예. 저 천호동 사거리 백화점에서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오늘 오후에 돌아다니다. 순찰 돌아다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 5번 갑시다. 취득법인이 작성한 법인 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어떻게 된대? 증명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거기 1, 2, 3세 보면 1, 2, 3세 공통이란 말이 들어갔네, 여러분? 유상승계란 말이 다 들어가 있죠? 예, 왜 들어갔죠, 여러분? 예, 무상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니까 무상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예, 굳이 유상이란 말 집어넣은 거는 예, 무상 시비 걸지 마라. 다 유상 취득을 전제라는 거죠. 자, 꼭 좀 잡으시고요. 그냥 기본입니다. 요거는 8번 갑시다. 과세 표준이죠. 예, 요약집 7페이지. 요약집 7페이지. 별표 3개.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자, 취득세 과세표는 뭐로 가는 거죠?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예, 우리 과세표준 별표 3개짜리야. 하여튼 과세표준과세는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취득세 과세표는 뭔데? 취득이란 행위가 있었을 때 그 물건이 뭔데? 가액인데 요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가, 여러분? 3가지. 뭐하고, 여러분? 원칙과 뭐와 예외와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례가 있는 거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8번은 바로 저기서 뭘 물어본 거죠, 지금? 특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과하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을 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죠. 밑줄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라는 경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에다 하나 더 들어야 된다 그랬죠? 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자, 옳은 걸 물어봤네요. 근데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뭐가 나왔어 밑줄? 무상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 사실상 취득가 적용할 수가 없죠? 왜? 제로이니까. 무상이니까 사실상 취득가 얼마야? 제로잖아. 그럼 이때는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2번.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시킨 거로 인정돼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취득의 경우. 자, 밑줄. 일단 무슨 말 나왔죠,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규정.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냥 어감상으로 눈치채겠다. 자, 3번. 나왔네요. 화해, 포기, 인락 또는 뭐 자백한 요 네 가지. 얘들은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합니다. 그랬죠? 예.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어떻게 됐대? 검증이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응? 3번에 있다고? 아, 죄송합니다. 4번입니다. 4번. 옳은 거 물어봤죠? 예, 그건 제가 지금 아마 이거 찍으면서 요즘 손 떨림 현상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번. 예.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몇 프로?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 입증됐대. 자, 여기서 밑줄. 법인이 아닌 자. 누구죠, 여러분? 개인이 건축물을 뭐하거나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했대. 그러면서 자, 법인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몇 프로를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 입증됐대. 그러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자, 요거 요약집 봅시다. 요약집 여러분 몇 페이지 정리하면 여기 또 없나? 여기 빠져 있네. 자, 요거 한번 적어야 되겠네요. 거기 응? 요약집 적었어? 예. 자, 요거 안 적은 분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5번. 법인이 아니자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뭐 했다고 여러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몇 프로를 90% 동그라미 90% 중요하다고 그랬죠?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입증되면 이때는 1번과 2번과 3번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뭐죠, 여러분?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금액, 법인 장부로. 써져 있나요? 써져 있는 분은 그냥 써주시고, 그냥 보기만 하고, 법인 장부로 뭐? 입증되는 금액.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요게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요것만 잡아야 되는데, 개인일 때는 그 법인 장부로 90% 초과하면 요 금액에다가 다시 법인 장부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소득세법상 뭘 받았거나 소득세법상 계산서라든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뭐에서 세금 계산서로 입증이 된다. 그럼 그 세금 계산서로 입증되는 금액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 세금 계산서로 입증되는 금액을 더하고 여기다가 최근에 개정된 게 이거죠. 여러분이 뭘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를 매입하게 됐죠, 여러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왜 매입하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내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목적을 달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이거를 뭐 해버리죠? 중도 매각해버리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은 여러분은 그 이자를 포기하니까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요것도 어떡하라? 취득가격에 잡아라. 그리고 요거는 뭐와 똑같죠, 이거? 양도소득세 똑같죠. 양도소득세에서 뭘로 인정해 주죠? 양도비로 인정해 주죠.
그래서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를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을 과표라는 거죠. 물론 만약에 금융기관 이외이자한테 양도했다. 금융기관이라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를 했다. 이때는 전액 인정하고 전액 인정하지 않고 전액 인정하지 않고 누구한테 양도했을 때 금융기관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 차손을 어떻게 한다? 한도로 한다라는 거죠. 요걸 더한 금액이죠. 자, 그래서 8번 답이 3번에 되어 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4번이죠. 4번. 네,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 답안지도 나눠줬어? 네. 그걸 왜 나눠줘? 응? 자, 9번. 자, 9번 여러분 표준실 물어봤죠? 예. 네, 요약집. 자, 요약집 8쪽이 되겠네요, 여러분. 8쪽.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로 틀린 것은 다만 취득세 과세표는 얼마로 가정한다? 8억 원으로 가정하라. 그럼 요 말이 나오면 요게 뭔가 어디에 걸리겠구나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겠죠. 그냥 헛소리로 8억이다라고 한 건 아닐 거다. 분명히 보기지문 어딘가 요와 연결된 게 있을 거다라는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죠. 자, 1번. 매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이다. 1000번에 30단. 곧바로 나와버렸네. 자, 주택 유상 취득이죠, 여러분? 주택 유상 취득할 때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그럼 지금 얼마 제시했죠, 여러분? 8억 원이죠, 8억 원. 그럼 1000번이 얼마가 되는 거죠? 20이 되어야죠, 20. 그래서 답을 그냥 보는 순간 몇 번이야? 1번이죠. 막 답을 주려고 애쓴 노력이 보여? 보이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꽈갖고 여러분한테 틀리게 하는 문제는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야 할 것 잡았냐, 정리가 됐냐, 안 됐냐 그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정리가 여기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9번은 답이 몇 번, 여러분? 1번. 자, 2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죠, 여러분. 그럼 상속은 얼마인데? 1000분의 28이지만 뭐니까? 농지니까 1000분의 23이 되는 거죠? 예. 3번. 증여로 인한 건물이 취득이 됩니다. 자, 1000분의 얼마 되죠? 35. 단 비영리 사업자 받았다면 1000분의 28이 되는 거죠. 4번. 원시 취득 얼마죠? 1000분의 28. 5번. 공유물의 분할. 여기서 공유물,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이라든지 또는 뭐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다 얼마가 되죠, 여러분? 1000분의 23이죠. 단 등기부 등본상 본의 지분을 뭐 하는 것은 초과하는 부분은 요 1000분의 23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그러면 요거는 표준세를 적용하는데 대가 유무 확인해야 되겠죠? 초과 취득분에서 대가를 지급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고? 유상. 그럼 4% 때리란 얘기고. 돈을 안 줬다.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 그럼 그때는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의 무상 3.5. 그래서 대가 유무 따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응? 등기부 등본상 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2.3%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대가 유무로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 어쨌거나 요 놈의 초과 부분은 공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 적용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예,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근데 조금 보충 정리합시다. 요약집 잠깐 보시죠. 요약집 8쪽에 보시면 여러분 유상 거래를 취득하는 주택일 때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1%, 2%, 3% 나와 있죠. 네. 자, 저는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렇게 크게 강조를 하진 않았는데 이때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을 무슨 취득하면? 유상 취득하면 이때는 취득가액에 따라서 몇 프로? 1, 2, 3 이걸 적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이 고급 주택이거나 뭐면 별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주택이 고급 주택이거나 별장일 때는 이 주택 유상승계 취득세를 1%, 2%, 3% 적용 대상에 포함하냐 제외하냐 할 때 법령에는 딱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포함. 그래서 결론 거기 주택 유상 취득할 때 주택에는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과 별장 포함.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급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했다 봅시다. 고급 주택 얼마에 여러분? 8억 원에 무슨 취득했어? 유상 취득, 매매를 취득해서. 그러면 이때는 표준세를 우리 무슨 주택이니까 고급 주택. 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표준세를 다 몇 프로 할증 과세하는 거죠? 8% 할증 과세하는 거죠? 그럼 이때 표준세를 몇 프로로 해야 될 거냐 그 얘기야. 그렇다면 유상취득 4%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또 얼마야 여러분? 8억. 그러니까 이걸 몇 프로 잡으라는 얘기야? 2% 잡아라 그 얘기야. 9억 초가면은 3% 잡고 6억이 하면 1% 잡고 거기다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야? 8% 더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택 유상취득 1%, 2%, 3% 적용 대상에는 사치성 재산은 뭐를 포함한다 여러분? 고급 주택과 모두 포함한다. 별장도 포함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급 주택을 얼마 주고 샀다면 8억 원에 샀다면 고급 주택은 무슨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이죠? 이건 알잖아. 별걸 노선 줘. 그럼 사치성 재산 표준세대 몇 프로 더하라고? 8%. 이때 이 표준세율은 그냥 4% 유상취득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유상취득세를 1%, 2%, 3%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얼마짜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표준세를 몇 프로 잡으라는 얘기야? 2%. 만약에 10억짜리였다 그럼 몇 프로 잡으라는 얘기야? 3%. 고급 주택이 5억짜리였대. 그럼 몇 프로? 1% 잡아놓고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고? 무조건 8% 더하라고. 이해하셨어요? 예, 좀 적어놓으시고요. 시험에 임박하면 여러분도 이제 바짝 신경 쓰지만 사실 선생님들도 바짝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강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찝찝해갖고 이거 혹시 나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또 급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적어두시고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처럼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 별표 3개. 자, 요약집은 여러분 12쪽 적어놓으시고요. 펼쳐놓으셨어요? 자, 갑시다. 1번 취득세 징수는 무슨 방법이죠? 신고, 납부, 밑줄 원칙이죠. 원칙. 자, 그런데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밑줄. 요 그러면 뭐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밑줄 보통 징수 방법이죠. 그래서 원칙 뭐 신고, 납부 얘 뭐죠? 보통 징수 다 아는 거죠, 뭐. 자,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뭐가 됐다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대.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바뀌었죠. 예. 그때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 내죠 여러분? 동그라미 30일. 절대 놓치면 안 되죠. 30일. 이 기간 동안에 중과세를 적용할 산출연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서 가산세는 포함한 제외한 금액을 뭐해서 공제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밑줄 신고하고 납부 밑줄. 요걸 출전 살짝 말을 받고 있어요. 보통 징수로 말을 틀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 바랍니다. 30일 이내 신고 납부된다는데 이 신고 납부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보통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신고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보려면 등기하려 때는 밑줄 언제까지죠 여러분? 이때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죠. 원칙은 며칠이네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 원칙 며칠이야? 60일 이내지만 그 전에 뭐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60일까지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언제까지야? 등기하기 전까지죠. 자, 4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밑줄 누구야 여러분? 누구야? 무신고자죠. 근데 얘가 법정 신고 기한 만료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뭐 했대 여러분? 기한 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렸죠.
무신고 가산세의 경감은 납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오로지 뭐만 갖고 가요? 신고만 갖고 있죠.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만 하면 몇 프로 감면받을 수 있고 50%. 1개월을 초과해서 몇 개월 이내면 6개월 이내면 몇 프로? 20% 감면받을 수 있죠. 이때 감면 여부는 납부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5번 취득세 납세 문제는 해당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 그에 해당 밑줄 뭐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여기 밑줄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뭐죠 여러분? 여기 취득세 부가세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낼 때는 취득세 외에 바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함께 신고하고 납부된다 그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관련된 문제네요. 자 11번부터 이제 등록면허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한 문제 예상합니다. 그래서 2배 수인 2문제로 물어봤습니다. 자 1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여기 별표 2개 요약집은 13쪽 보시면 됩니다. 13쪽. 자 1번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과 기타 권리 이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의 밑줄 등기 등록을 받는 외관상 등기 권리자 밑줄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외관상이야 사실상이야? 외관상이죠. 취득세와는 달리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랬죠? 응? 그래서 그 외관상을 출전에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 사실상으로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2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감 물건의 등기 등록이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물건의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여기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결론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해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거나 또는 취득가액이 얼마이다 보니까 50만 원 이하다 보니까 면세점을 적용돼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뭘로 내라? 등록면허세로 내라 그 얘기라고 그랬죠. 자 3번 저당권의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는 누구야 여러분? 저당권자. 그럼 저당권의 채권자 채무자 중에서 누가 되는 거야? 채권자죠 뭐. 자, 여러분 4번과 5번 묶어놓으시고요. 4번과 5번 묶어놓고 요 4번과 5번은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특히 저는 4번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를 답으로 했네요. 등기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서 그 등기나 등록이 뭐가 됐다 여러분?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등기 등록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말소되었대. 그렇다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에서는 가오납으로 환급한다? 환급할 수 없다. 환급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려서 4번이 틀렸죠. 일단 뭐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그 등기 이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 등기가 어떻게 됐어도 말소되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등록에서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일단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쨌거나 등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글자 확인하면 돼. 있다 없다. 자 5번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나 등록을 한 재산 밑줄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 등록 이건 누구를 위한 등기죠 여러분? 과세권자에 대한 등기죠. 지방세 체납했잖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면 너 왜 재산세 안 내고 압류 등기 때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야 여러분? 비과세야. 압류 등기 때리고 나니까 재산 소유자가 아이고 안 되겠다. 재산세 내자. 그래서 재산세를 다 냈어. 그럼 압류 사유가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압류했던 거 어떻게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밑줄 압류 해제 등기 등록 역시 뭐단 얘기야? 비과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과 5번은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자 12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건 종합 문제죠 여러분. 종합 문제. 그래서 저는 올해 등록면허세는 종합 문제가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자 1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밑줄 처음 등록하는 등록 관청 소재지. 자, 요걸 뭘로 알아 여러분? 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요거 1번은 납세지 예외 규정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납세지 예외 규정을 한번 슬쩍 물어본 적이 있어갖고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라는 의미로 물어봤습니다. 자, 2번. 그래서 요거 1번은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은 13쪽. 자, 2번 가겠습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 여기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이때는 등록에서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죠. 14쪽에 나왔죠. 단 취득세는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랬죠? 하더라도 무슨 세율로 과세했죠, 여러분?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몇 프로? 2%.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서 취득세는 과세에 대해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특례세율 2%. 그러나 요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서 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뭐다? 비과세입니다. 그랬죠. 비록 작년에 나왔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3번. 사실상 취득 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할 당시에 나왔네요, 여러분. 뭐죠? 자산 재평가. 또 하나 있죠. 감가상각. 그래서 이렇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됐대? 달라졌대. 그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야 돼? 변경된 가액으로 해야 돼? 변경된 가액으로 과표를 해야죠. 절대 넣지면 되죠. 과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3번이. 다만 이때 변경된 가액은 등록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뭐한 금액? 증명되는 금액을 말한다. 자, 요거는 바로 14쪽에 나와 있네요. 자, 5번. 등록면허세, 4번이죠. 죄송합니다. 4번. 등록면허세상에 신고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그때는 당연히 무슨 주니까 형식주의니까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 공부상 금액을 과표한다. 저서 이거는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 통칙. 시험에 한 번 나왔던 기본 통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규정도 있으니까 봐주세요라는 의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나 답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자, 5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근데 그 자가 뭘 안 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죠. 그렇다더라도 등록면허세 산출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대, 여러분? 납부했대. 그러면 결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 5번이 답이죠. 16쪽 적으시고요. 자, 13번부터 이제 재산세 넘어가네요. 자, 1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균제의 납세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별표 3개짜리죠. 납세 문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자, 1번. 여러분이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위아래로 흔들어 봤습니다. 1번. 무슨 재산이 돼? 공유재산이 돼. 그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로서 지분의 표시가 없다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봐서 납세 의무자를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공유재산일 때 누구야? 각자죠. 공동소유자 각자. 즉 이걸 뭐라 해서 여러분? 지분권자 그러겠죠. 요약집에 있어. 뭘 이렇게 열심히 적어요. 요약집에 있다 17쪽 보라고. 그래서 어느 뭘 물어보고 있거나 하면 확인하라고. 제가 일부러 쓰지 말라고 요약집 펼쳐놓으라고 그런가. 그래서 요약집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1번은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분이 가장 큰 자 어디서 봤었는데? 주된 상속자 판단 규정이죠. 그래서 주된 상속자 누구를 말한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누구죠, 여러분? 나이가 가장 많은. 그거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자, 2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럼 소유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누가 나와야 돼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나와야 되죠. 사용자.
3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를 신고하였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때는 밑줄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얘가 누가 되는가? 주된 상속자죠. 뭐.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몇 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면 그중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되는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무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공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으려면 개인 명의대. 근데 사실은 누구 거대? 종중소유대. 그런데 종중소유임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소유를 납세무자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신고 여부에 관계 있어, 없어? 있죠. 왜 관계가 없어? 그래서 신고를 하면 누가 되는 거고? 종중이고,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죠. 그러니까 신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획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뭐 했대? 무상으로 부여받았대. 자, 조건 3가지 확인하셔야죠. 첫째, 누구죠? 과세권자일 거. 둘째, 무슨 매매죠? 연부 매매죠. 셋째, 뭐죠? 사용권이 뭐죠? 무상 부여죠. 그럼 이때는 누구한테? 매수 계약자죠. 근데 그걸 뭐래 해서? 예, 한 글자 고쳤잖아, 한 글자. 실제도 한 글자 고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죠. 예, 좀 쉬었다 가야 되겠네요.